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정호 뉴스입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추가 확진자 166명 가운데 155명이 국내 발생이었습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서 급속도로 번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합니다. 김민정 기자. 자, 우선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하루 만에 166명 늘었습니다. 어제 발표에선 전날보다 103명이 증가한 데 이어서 오늘은 160명이 넘는 확진자가 집계됐습니다. 새로 확진된 166명 가운데 155명이 국내 발생이어서 해외 유입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서울에서 72명, 그리고 경기에서 6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가 19명 나왔습니다. 또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에서도 72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고, 또 경기 고양시의 한 교회에서도 24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감염 사례를 분석해봤더니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거나 성가대나 소모임에 참석한 뒤에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눈 경우, 또 증상이 있는데도 예배에 참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2주 동안 경기도 전역의 종교시설에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인데요. 다른 지역 교회들도 종교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또 침방울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단체 식사나 통성기도 역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김 기자, 신규 확진자를 보니까 경기도 양평의 한 마을에서만 31명이 나왔죠. 이 마을 공동체에서 집단 감염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경기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주민 3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광진구 29번 확진자인 80대 남성이 이 마을에 머물면서 마을 잔치 등에 참석했는데, 이 남성과 접촉한 마을 주민 60여 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현재 양평군은 추가 접촉자를 찾고 있고 역학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양평군 같은 마을 공동체 외에도 여러 소모임 등을 통해서도 코로나19가 전파되는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의 경우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가 15명이 나왔고요. 또 서울 강남구의 커피 전문점 관련해선 16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강원도 홍천 캠핑을 통해서도 지금까지 10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연휴 기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더 확산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휴 기간 방역 수칙 그 어느 때보다 잘 지켜주셔야겠습니다. 특히 여행 가시는 분들은 휴게소나 식당 등지에 오래 머무는 건 피하셔야 하고요. 또 열이 나거나 혹은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여행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네, 방금 들으셨지만은 수도권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경기도에서만 신규 확진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양평의 한 마을에서 30명이 넘는 주민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마을 잔치에서 집단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으로 108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집계 확진자 수보다 36명 많은데 경기도는 정부 통합 시스템 입력이 늦어졌고 추가 확진자는 내일 확진자 통계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틀 새 150명이 넘게 경기도 내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서 방역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기 양평군 서종면에서는 주민 31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서울 광진구 29번 확진자인 80대 남성으로부터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일부터 10일 사이 서종면 일대 마트와 식당 등에서 주민 60여 명과 접촉했습니다. 특히 지난 9일 지역 숲속 학교에서 열린 어르신 행사에서 주민들과 보양식을 나눠 먹으면서 코로나19 전파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 다수가 검사 진행 중이라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확진자 대부분 고령의 주민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용인 우리제일교회와 관련해 48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9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동두천과 인천 연수구 등에서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확진자 동선을 파악 중입니다.
경기도가 오늘부터 2주 동안 도 전역의 종교시설에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을 제외하고 모든 대면 모임 종교 활동은 금지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네, 어제 하루 서울에서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4명이나 나온 가운데 교회발 감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제출한 교인 명단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면서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1명이 확진된 뒤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는 모두 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방문자 4,053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 이행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이행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전파 위험이 높은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방문자는 자가격리 대상자이지만 교회 측이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교회가 제출한 자료에는 전광훈 담임 목사의 명단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로 서울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보름 동안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린 가운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23명, 고양시 반석교회 관련 확진자도 1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는 광복절인 오늘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는 단체에 대해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부터 모레까지 연휴가 제2차 대유행을 가늠하는 중대 고비라며 시민들에게 집회 금지 등 방역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을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지금 좀 심각해 보이는데 현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앞서 나온 내용하고 좀 중복되는 건 빼고 좀 네. 새롭게 나온 내용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일단 166명입니다. 그리고 국내 네. 누적 확진자 수는 15,039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로나19가 14,000명을 잘 유지하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지금 209일째인데 네. 이제 15,000명을 넘어선 겁니다. 그리고 신규 확진자를 갖다가 166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요. 오늘 확진자의 93%가 국내 발생이라는 점도 지금 주목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국내 발생이 100명이 넘어선 거는 146일 만입니다. 그러니까 3월 말 4월 초 한창 유행했던 그 상황하고 지금 비슷해진 겁니다. 네. 지금 현재 그리고 치료받고 있는 국내에서 격리 중인 사람의 숫자도 매우 중요한데요. 네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600명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83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예. 이 추세로라면 다시 1,000명대를 넘어설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병상이 또 부족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증 이상 상태가 심각한 사람들의 숫자는 지금 14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305명,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을 다 합쳐서 지역별 현황을 봤을 때 예. 경기도하고 서울 이 두 군데에서만 전체 확진자의 한 83%, 88%를 좀 차지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예. 그만큼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관리가 잘 되는가 싶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방심한 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갑자기 숫자가 늘면서 다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지역 보니까 서울과 수도권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을 좀 유심히 봐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 감염 확산의 특징은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가 연동돼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 지역 확산세를 이끌고 있는 이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들을 갖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사실 뭐 하나하나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짚어보죠. 네, 일단 서울 롯데리아 종사적 모임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또 경기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 연쇄 감염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또 서울 대치동 소재 금투자 전문 기업, 그러니까 골드트레인 이 관련해서 경기도 또 남양주시, 또 서울 광진구로 연결돼서 환자가 나오고 있는 지금 양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울 동대문구 통일상과 관련해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강남구의 신일 유토빌 오피스텔 관련해서도 지금 확진자가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또 무엇보다도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나오는 상황도 봐야 되는데요. 앞서도 보셨지만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 방역 당국은 이 8월 7일부터 13일까지
교회를 방문한 교인, 방문자 전원에 대한 검사를 지금 요청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아무래도 경기도 수도권은 서울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생활권을 공유하기 때문에 같이 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역이 넓어지는 게 좀 걱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확진자가 좀 다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도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해서는 어제 발표 기준으로 뭐 60명, 뭐 70명대였는데 그 이후에 확진자가 추가돼서 오늘 적어도 최소 90여 명이 넘을 것을 지금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예. 또 아무래도 이 교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게 미흡했던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러면서 또 노래를 불렀던 게 한 공간에서 다수에게 전파된 요인으로 지금 방역 당국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기도 양평 이 서종면에서 주민 30명 넘게 다수가 나왔다는 소식 좀 전에 리포트를 마을 잔치를 보셨는데요. 통해서요. 예, 네. 맞습니다. 이 요양병원이나 교회 같은 집단 시설이 아닌 이 마을 공동체 단위에서 수십 명이 하루 만에 확진 판정을 받은 거는 아마 이번이 처음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또 아울러 이 경기도 고양시 기쁨 153 교회 관련해서도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확진자를 통해서 양주시에 있는 삼북초등학교로도 퍼진 사례가 있고 또 서울 강남구 소재의 또 방문 판매 업체로 또 연결돼 있는 고리가 지금 확인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학교 관련 확진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교회 관련은 이렇다 치면 또 학교 관련해서도 경기도 용인시 죽정고등학교, 네. 대지고등학교 관련해서 집단 감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경기도 파주시 일가족 커피 전문점 관련해서도 지금 확진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 경기도권 이렇게 있고요. 또 부산 지역에서도 또 확진자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기계고등학교 관련해서 뭐 또 이 보건고등학교 또 병설중학교 관련해서 이제 계속 확진자가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도처에서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 또 부산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한동안 초기에 세 자릿수 이상의 매일매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두 자릿수 계속 유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세 자릿수로 느니까 아주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더. 네, 근데 이번 이 100명은 예전에 그 100명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의미가 확진자가 증가하는 기울기가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리면 불과 5일 전에 신규 확진자가 28명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틀 뒤에 근데 확진자가 다 56명, 예. 정확하게 2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틀 뒤 오늘인데요, 지금 3배가 증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행 그래프를 갖다 그려보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가 무서운 거군요. 추세가 지금 무섭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수도권 한정에서 보면 이 급격한 기울기는 더욱 여실히 지금 드러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아울러서 감염 경로를 모르는 그러니까 어디서 이분이 전파가 됐는지 감염이 됐는지 이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이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예. 사실 방역 당국의 목표는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의 비율이 5%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벌써 13%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을 비롯해서 우리 가까운 주변 사람 어디서 환자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3월달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유행과 또 다른 거는요. 지금 수도권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보다도 훨씬 더 인구가 많고 그렇죠. 밀집된 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산세가 더 거셀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뭐 비근한 예로 미국이나 유럽 사례만 봐도 순식간에 환자 숫자가 급증한 것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의 또 변환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때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 5월 초에 한참 이태원 클럽발이라든가 또 쿠팡 물류센터발이라든가 갑자기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을 때 많이들 그 당황했고 많이 놀랐는데 그때도 그래 어느 정도 확산세가 곧 진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번 상황도 그렇게 될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예. 좀 분명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하고는요. 5월 초에도 분명히 황금 연휴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으로 시작해서 부천 이 쿠팡 물류센터로 이어지는 그 집단 감염이 한 차례 파고가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그때 확산세가 결국은 잘 잦아들었고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차이점은요. 제가 앞서서 좀 긴 시간을 통해서 할애해드렸던 그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 숫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단 감염이 수도권 곳곳 여기저기서 발생한다는 게 당시하고는 좀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예. 5월 초에는요. 지금 정리를 하면 단일 감염원 그리고 한정된 예측 가능한
단일 장소에서 이태원과 이- 부천. 그렇죠. 예. 확진자가 폭증한 결과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여러 감염원 그리고 여러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 초 같은 경우라면 빨리 환자를 찾아서 같은 장소에 있던 사람 다수를 빨리 검사하고 격리하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행세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요, 감염원을 찾기도 어렵고요. 여러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면서 각각의 이 집단 감염 연결고리 숫자가 전체적으로 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확진자 수를 여러 집단 감염에서 전체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쉽게 말해서 신규 확진자가 똑같은 100명이라고 하더라도요. 집단 감염 한 곳에서 나온 100명이냐 아니면 집단 감염 20곳에서 나온 100명이냐 이 얘기는 후자가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죠.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 예. 결국 이렇게 되면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확진자를 찾아서 격리시키는 이 속도보다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집단 감염을 보이는 것은 무엇을 또 의미하냐면 지역사회 또 무증상 그리고 경증 환자들이 오랜 기간 상당수 돌아다니면서 활동했다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하고요. 예. 방역망 밖에서 조용한 전파가 이 장마가 소강한 틈새를 타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광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헌법 10조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과 언제든 마주 앉을 것이라며 인권 존중을 위한 노력으로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옛 동대문 운동장에서 열린 경축식은 생존 애국지사들을 맞이하며 시작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장기를 달고 뛰어야 했던 마라톤 송기정 선수를 언급하며 독립운동은 나라를 되찾는 것이자 개인의 존엄을 세우는 과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나라를 생각한다며 헌법 10조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강제징용 문제도 자기 존엄을 증명하려는 개인의 노력에 국가가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과 협의해왔다며 피해자 인권을 존중하는 한일 공동의 노력이 미래 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을 향해선 가축 전염병과 코로나 사태, 집중 호우를 겪으며 남북이 긴밀히 연결된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과 보건, 산림 분야 협력과 공유 하천의 공동 관리, 농업 품종 개발 공동 연구 등을 제안했습니다.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 정책입니다. 최근 집중 호우와 관련해서는 자연 재난이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의 종전 기념일 75주년인 오늘 일제 침략 전쟁의 상징인 야스쿠니에 또 공물을 보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아베 총리가 오늘 오전 총재 특별보좌관을 통해 자민단 총재 명의로 야스쿠니 신사에 복납할 나무 장식인 다마구시 비용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부과학상 등 일본 현직 강요들의 야스쿠니 참배도 4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2차 대전 말기에 일본군은 최후의 항전을 벌일 지하 요새를 비밀리에 건설하면서 조선인 수천 명을 강제로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강제 동원의 증거가 없다며 이를 부정하는 안내판까지 설치했는데 이런 억지 주장을 뒤집을 만한 징용자 명부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그 수가 2,600명이나 됐습니다. 황현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한가운데 일제가 극비리에 만든 지하 요새가 있습니다. 연합군의 본토 상륙이 임박한 1944년 일왕이 최후의 항전을 준비하던 곳입니다. 지하 요새는 이렇게 소형 트럭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고 전체 길이도 12km에 달합니다. 공사에는 조선인 6천여 명이 강제 동원됐고 최소 30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공호 앞에 있는 안내판,
원래는 많은 조선인들이 강제적으로 동원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必ずしも全てが強制的ではなかったなど、さまざまな見解がありますという。 아베 정권 출범 직후인 2014년 나가노 씨가 강제징용 증거가 없다며 일방적으로 바꾼 내용입니다. 極秘裏に進められたと。関係した建設会社あるいは軍部等々含めて、ほとんどが焼却されて。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최근 미 의회 도서관에서 조선인 2,60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본적지 등이 적힌 명부가 발견된 겁니다. 방공호 안에 적혀있던 밀성 상천이란 글씨. 그런데 명부에도 경상남도 출신 27살의 같은 이름이 나옵니다. 밀성은 밀양의 옛 이름으로 창씨 계명을 강요받자 고향 지명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명부에 전남 무안 출신 미아라 석지란 이름, 본명은 김석지로 방공호 건설업체 소속 직원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선인 근로자들은 조선 총독부의 의뢰에 징용을 위해 강제로 끌고 온 사람들이라고 증언했던 인물입니다. 一番の地下壕を請け負っている西松組の関係で名簿が見つかったっていうのはその2600人が初めてという。 현지 단체들은 강제징용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선 한국과의 공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가노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 새벽부터 다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서울 잠수교는 보행자 통행이 제한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문예슬 기자, 잠수교 통제 상황부터 전해 주시죠. 네, 이곳 잠수교는 한강 수위가 높아지며 오늘 아침 7시부터 다시 보행자 통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은 아직 가능하지만 수위가 더 높아지면 전면 통제될 수 있습니다. 이 근처를 지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교통 상황을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잠수교 수위는 5.8m를 넘었습니다. 잠수교 수위가 6.2m가 넘어가면 차량 통행도 통제됩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고 잠수교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팔당댐 방류량도 초당 5,400여 톤으로 늘어난 만큼 수위는 계속 높아질 전망입니다. 네, 하천 지역도 통제되고 있다면서요? 네, 서울시는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 대비해 서울시내 하천과 한강공원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젯밤 11시 호우 예비특보 발효와 동시에 서울시내 27개 하천을 모두 출입 통제했습니다. 한강공원도 현재 전 구간 통제 중입니다. 서울시는 안전에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인 만큼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네, 지난 집중호우 때 댐들이 방류와 수위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정부가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등 하류 홍수 피해 지역의 댐 운영 관리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댐관리조사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권역별로 각 지자체와 관련 학회, 지역협의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구성될 예정입니다. 네, 일주일 전에 전남 곡성군 한 마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민 5명이 목숨을 잃었지요.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공사 현장에서 최초 붕괴가 시작된 정황을 포착하고 설계상, 하자 등 과실을 수사하기 위해 발주처와 시공사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전남 곡성군 오산면 한 마을에서 발생한 산사태. 구조 작업이 이틀간 이어졌지만 무너진 주택 세 채에 살던 주민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당시 산사태가 사고 현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도로공사 현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 곡성경찰서는 도로공사 발주처인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와 시공사 본사, 현장 사무실과 감리단 등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참고인 조사와 전문조사단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공사 현장에서 산사태가 촉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설계상 하자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조사단들도 의견도 그러고 그러니까 최초 붕괴된 점 보인다. 그러면 도로공사 그것이 이제 설계상 하자, 시공상 하자, 안전조치, 부실, 관리감독 부실 그런 게 있냐 없냐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그런 것이죠.
공사 발주처인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했고 따라서 공사 현장은 이번 사고에 미친 영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불러 설계상 하자와 안전조치 부실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80일 앞둔 미국에서는 우편 투표를 놓고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 맞붙었습니다. 우편 투표를 위한 예산은 안 된다는 현 대통령과 투표를 막는 행위라며 비판하는 전 대통령. 이렇게 투표 방식을 놓고 미국이 분열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인데요. 워싱턴에서 김은규 특파원이 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가 부정선거의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낙후된 우편 시스템 때문에 선거 당일 개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반대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경기 부양안에 우편 당국과 지방정부에 각각 25억 달러와 35억 달러를 주어서 우편 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자고 했더니 그것도 반대합니다. One of the reasons the post office needs that much money is to have all of these millions of ballots coming in from nowhere and nobody knows from where and where they're going. 폭스뉴스 인터뷰에선 그 예산을 안 주면 우편 투표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상대 바이든 후보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Pure Trump. He doesn't want an election. 오바마 전 대통령은 더 신랄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합니다. What we've never seen before is a president say, I'm going to try to actively kneecap the Postal Service to encourage voting, and I will be explicit about the reason I'm doing it. 투표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노골적으로 투표를 못하게 하려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투표를 했지만 개표 때 포함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아예 투표를 빨리 하라고 대안을 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미 우편 당국은 워싱턴주와 펜실바니아주 등 최소 2개 주에서 우편 투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 제도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우편 투표 논란이 어색해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대선 불복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중부는 폭우가, 남부는 폭염이 기승입니다. 지금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중남부 지역에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고 천둥, 번개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늦은 오후에 점차 그치겠지만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다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 하루 동안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 소식이 없는 남부 지방은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올여름 장마는 내일 오전에 비가 끝나면서 54일의 최장 기록을 세우겠습니다. 남부 지방의 폭염 경보가 더 확대된 가운데 한낮에 대구가 37도, 제주는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